네, 이번 시간에 재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언랩 UVW를 하고 이제 UV를 다 펼친 다음에 텍스처링을 하잖아요. 포토샵이나 뭐 포토샵 같은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을 하고 나서 또 재질을 주는데, 그 재질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재질 안에서 속성을 컨트롤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어, 배워볼까 합니다. 우선은 일단 용어를 보면 재질이랑 그다음에 질감, 텍스처링,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비슷해 보이죠, 그죠? 텍스처, 그게 세 가지가 다 비슷해 보이는데, 먼저 재질을 얘기를 하면 일단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재질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종이의 재질, 그 다음에 종이, 뭐 나무, 돌, 뭐 이런 재질, 물, 그죠? 금속, 뭐 이런 것들이 다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재질이고요. 근데 질감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도돌도돌한, 우리가 만졌을 때 촉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 있죠. 만졌을 때 촉감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거칠거칠한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질감입니다. 그리고 텍스처는 뭐냐면 나무라는 재질에 이렇게 문양이 들어있죠. 이런 이미지 좀 더 확대 보면 나무라는 재질 안에 이렇게 만졌을 때 느껴지는 질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 문양들이 어떤 패턴, 어떤 문양,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텍스처입니다. 총 세 가지가 있죠. 재질, 그 다음에 질감, 텍스처. 이것들을 우리가 맥스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언랩 UVW를 할 때 아무거나 다 모델링 한 걸 다 펼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펼쳐야 될 건 이렇게 텍스처링을 할 거, 텍스처가 쓰일 부분만 언랩 UVW를 하면 됩니다. UV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청바지 검색을 했을 때, 자, 좀 큰 이미지가 여기 있네요. 자, 요거 우리가 모델링을 했다고 칩시다. 모델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질감, 청바지에 어떤 텍스처적인 질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란색의 어떤 이 들어간 부분이나 이런 실밥 부분, 이런 것들, 이런 이미지를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텍스처를 쓴다고 합니다. 텍스처 이미지를. 그래서 요런 바지를 할 때는 우리가 언랩 UVW를 해야 돼요. 캐릭터 얼굴 같은 경우도, 요 캐릭터 보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텍스처링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입술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눈썹도 이렇게 텍스처링을 해서 포토샵에서 다 그려낸 겁니다. 일일이 그려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피부 톤에 어떤 뭔가가 없죠, 그죠? 요런 거는 텍스처링을 안 해도 돼요. 물론 보통의 우리가 영화나 실사 영화나 이 정도 디테일한 거는 텍스처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 이미지를 가져와서 씌워서 작업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굴 텍스처라고 치면은 이런 식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좀 큰 이미지가, 네, 큰 이미지를 쓰고 싶은데요. 네, 요거 보면서 예시로 삼을게요. 이런 경우 수염이라던가 입술에 모양, 그 다음에 귀 같은 거, 이런 걸 텍스처를 다 직접 그려서 했죠, 그죠? 이런 것들은 텍스처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단색의 어떤 얼굴 있죠, 단색의 캐릭터 얼굴. 예를 들면 그냥 요렇게 살색으로만 표현하겠다, 이 부분의 얼굴을. 이건 텍스처링 한 거죠. 지금 수염 같은 게 있는 거 보이니까. 안 한 거 예시가
자, 요런 캐릭터 있죠. 요런 캐릭터. 요런 캐릭터는 따로 텍스처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단색으로 그냥 색깔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눈이나 눈썹 같은 것도 다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캐릭터는 눈썹이나 눈이 다 모델링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텍스처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언랩 UVW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런 옷은 어떻게 하겠어? 옷은 보면은 여기 패턴이 들어있죠.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UVW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도 더 볼까요? 이런 옷은 텍스처링 할 필요 없겠죠? 언랩 UVW를 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런 패턴이 안 들어가니까. 이 강아지 캐릭터 역시 언랩 UVW를 안 해줘도 됩니다. 흰색이죠, 흰색. 단일한 어떤 색감을 쓸 때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UVW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캐릭터든 뭐 옷이든 사물이든 이런 걸 때 캔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금속 재질을 사용한 거고요. 그쵸? 금속 재질이 비기 전 재질만 입힌 거죠. 여기다가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면 역시 텍스처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랩 UVW를 해줘야 됩니다. 언랩 UVW를 하면 이런 식의 텍스처를 넣을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재질만 쓴 거 구분이 좀 되죠. 어떤 걸 내가 언랩 UVW를 해야 될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캐릭터 특성에 맞게끔 언랩 UVW를 하면 돼요. 재질에 텍스처링 들어가죠. 이거는 언랩 UVW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재질 연습을 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좀 할게요. 먼저 크리에이트 탭에 챔버 박스를 하나 넣도록 할게요.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필렛 세그먼트를 좀 높여서 부드럽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에서 면을 여기가 프론트네요. 네, 면을 지우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다 선택하고 여기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울게요. 결국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넓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재질 연습은 티팟 주전자 모양을 가지고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티팟 하나 만들고 세그먼트를 조절을 해서 좀 부드럽게 각져 있죠. 되게 부드럽게 해줄게요. 이렇게 지금 챔퍼 박스의 안쪽면이라서 검정색으로 나오죠. 일단 좀 이따 재질 주면서 바꾸고 티팟을 복사를 합니다. 한 5개 정도 해서 연습을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라이팅을 임시로 설치를 할 겁니다. 임시 라이팅은 데이라이트를 쓸 건데 렌더링 걸었을 때 때깔도 좀 괜찮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설치 방법이. 자, 크리에이트 탭에 역시 시스템에 가보면 데이라이트라고 있습니다. 데이라이트 클릭하고요. 옵션 설정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좋다 확인하고 데이라이트가 비춰줄 방향을
포인트죠. 목적지 포인트를 하고 빛의 높이를 설정해 줍니다. 자, 데이라이트의 속성에 가보면요, 이렇게 옵션이 쫙 뜨죠. 되게 많이 있는데 포지션을 보면은 매뉴얼, 데이트, 타임 앤 로케이션, 그리고 웨더가 있습니다. 이건 파일을 이용하는 거고요. 얘는 지역을 설정하고 시간을 설정하면 그 지역에 그 시간대에 맞는 라이팅이 동서남북 있죠. 그 방향에 따라서 비춰집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매뉴얼로 수작업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매뉴얼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질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재질 단축키는 마우스, 아니, 키보드 M입니다. 키보드 M. M 누르면 매테리얼의 M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열고 나서 자, 매테리얼, 오토데스, 멘탈레이, 재질이 지금 꺼져 있죠? 꺼져 있는 거는 우리가 렌더 설정에서 렌더러를 스캔라인에서 멘탈레이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활성화 됩니다. 멘탈레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재질이 바로 아치앤 디자인입니다. 우리 한번 저번 시간에 한번 써봤었죠. 아치앤 디자인을 가지고 쓰는데, 자, 재질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재질 속성이 뜹니다. 쭉 내려보면 여러가지 속성들이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이 디퓨즈, 리플렉션, 그리고 반사와 관련된 리플렉션, 투명도와 관련된 리플렉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다뤄도 웬만한 재질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일단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배경에 자, 반사도를 빼고 이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검정색 부분을 색깔이 나오게 해줬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일단 렌더링 한번. 자, 렌더링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라이트를 잘 받은 추천자 모양이 나오죠. 여기 구멍 뚫린 거 있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질을 아무것도 주지 않은 기본 재질 상태고요. 자, 여기서 먼저 디퓨즈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재질을 하나 더 만들고 바꿀게요. 자, 이 친구는 재질, 나무 재질, 재질 1로 할게요. 연습할 거니까.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 아이고. 더블 클릭해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디퓨즈는 뭐냐면, 디퓨즈는 이 재질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푸른색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를 이 친구부터 해볼게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적용하고 파란색으로 바뀌죠.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되게 광택이 잘 나는 재질이 하나 일단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를 A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색깔, 그 다음에 여기 디퓨즈 레벨은 뭐냐면 색깔을 얼마나 적용을 해줄지 색깔의 진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점 내릴수록 색감이 빠지고 있죠. 색깔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색감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리플렉션, 반사와 관련된 리플렉션인데 이 지금 리플렉티비티가 바로 반사의 정도입니다. 반사의 정도 0.6이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얘는 그러면 디퓨즈 레벨이 1일 때 파란색으로 리플렉티비티 0.6일 때죠. 얘를 좀 낮춰서 0.18 정도로 낮춰서 다시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자, 렌더링이 끝났고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여기가 A, 아까 리플렉티비티가 0.6일 때, B는 0.18일 때 반사의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죠? 이 친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반사를 시킬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스니스가 있어요. 글로스니스는 매끈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에 매끄러운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수치가 1일 때는 표면에 아무런 것도 없이 매끄러운 상태. 얘를 낮춰 볼게요. 0.4 정도로 해서 다시 렌더링을 걸면 네, 이거를 자, 이게 아까 러프니스가 1일 때, 글로스니스가 1일 때, 얘는 0.47일 때 차이가 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빛의 하이라이트 부분도 이렇게 더 퍼지고 글로스니스가 낮을수록 더 퍼지고 글로스니스가 높을수록 더 응집되고 더 반짝이는 느낌, 은은하게 약간 반광 정도의 느낌이 나죠. 수치를 낮출수록 광택이 좀 흐려진다. 광택이 흐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세 번째로 투명도입니다. 투명도는 얘를 올리면요 물체가 투명해집니다. 투명도를 쓸 때는 색감을 보통 이렇게 빼고 써요. 그래서 렌더링을 다시 걸어보면 네, 렌더링이 끝나는데요. 이렇게 투명하게 물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에다가 우리가 색깔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뭐 파란색을 좀 줬다. 그리고 렌더링을 다시 걸어볼게요. 네, 얘도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색깔을 투명도에다가 색깔을 넣었을 때 투명한 파란색 유리처럼 느껴지죠? 얘는 무색일 때, 흰색이죠, 흰색일 때. 이렇게 얘는 파란색을 살짝 넣었을 때 이런 느낌의 것이 되고요. 지금 보면 검정색으로 나오는 부분 있죠. 검정색은 트레이스 바운스 여기 보면은 요 값이 있는데 얘들에 관련된 건데 얘들의 수치를 높여주면 돼요. 근데 이거에 관한 설명은 다음에 한번 할게요. 반사되는 얼마 몇 번 투과될 것이나 몇 번 반사될 것이나 이거를 설정하는 건데 계산값이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계산할 게 많아져서 렌더링 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조절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만 해도 어떤 재질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일일이 맞추기 힘들다 싶을 때는 여기 보면은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이 있고요. 이거는 매트 피니쉬, 퍼 피니쉬, 글로스 피니쉬, 마감이죠. 뭐 매트한 마감, 반짝거리는 마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니쉬가 칠해진 우드, 매끄러운 바니쉬가 칠해진 우드, 뭐 러프 콘크리트, 세라믹, 타일, 플라스틱, 그죠? 그 다음에 뭐 루버, 가죽, 고무 이런 것들, 유리 뭐 얇은 유리, 솔리드 일반적인 유리, 뭐 보석과 관련된 것들, 프로스트 글라스는 이걸 안 했군요. 프로스트 글라스 나중에 한번 좀 이따 보여줄게요. 여기 리플렉션의 글로스니스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있고, 또 내려가 보면 물도 있고요. 또 금속, 메탈과 관련된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씩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얘는 일단 가장 일반적인 나무 재질로 하나를 줬고요. 이 친구한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는 또 새로운 재질을 하나 꺼내야겠죠. 재질 꺼내서 이번에는 세라믹 타일 색깔을 약간 푸르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컬러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아까 이 타일 재질은 두 번째 티폿에 먹여보고요. 세 번째 티폿에는 콘크리트 한번 해보고요. 적용. 네 번째 거에는 메탈릭 한번 해볼게요. 메탈 소재로 황동 한번 해보고요. 다섯 번째는 유리 한번 해볼까요? 유리 한번 해보고 일반적인 솔리드. 여섯 번째는 브러쉬드 메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적용. 저렇게 하면 재질이 6가지가 만들어졌고,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죠. 제가 멀리서 건 건데 좀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볼까요? 한 3개씩, 2개씩 한번 렌더링 걸어봅시다. 나무랑 타일. 네, 렌더링 끝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무 느낌과 타일 느낌이 됐죠.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 비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재질 뒷면은 렌더링 안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전자의 뒷면, 겉면과 앞면과 뒷면이라서 지금 렌더링이 안 걸리는 거예요. 뒷면도 렌더링이 걸리도록 하려면 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무 더블 클릭해서 자, 아까 우리가 디퓨즈, 리플렉션, 또 반사와 관련된 리플렉션 했는데 쭉 내려보면은 어드밴스드 렌더링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문가용 렌더링 옵션이죠. 이거를 클릭해보면 열어보면 쭉 거의 아래쪽에 백페이스 컬링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체크가 되어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되어서 나올 때도 있는데 체크가 되어 있으면 뒷면은 렌더링에서 제외시켜줘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해제를 해야지 뒷면도 포함시켜라 라는 게 되겠죠. 렌더링 걸었을 때 이렇게 뒷면도 포함해서 이렇게 렌더링 걸어서 아까처럼 구멍이 나는 뚫리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전자도 해볼게요. 타일 또 렌더링 걸면
얘는 아까 콘크리트였죠. 콘크리트 역시 구멍 뚫려 있죠. 이것도 어드밴스드 렌더링 옵션에서 백페이스 컬링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되겠죠. 여기는 구멍이 여기도 뚫려 있네요. 그죠? 다 체크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구리, 황동, 그죠? 콘크리트에 가서 어드밴스드 렌더링, 백페이스 컬링 체크 해제, 황동도 어드밴스드 백페이스 컬링 해제 해줘야지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투명한 유리랑 렌더링 걸면 네, 이거는 유리이고요. 여기는 메탈릭인데 아까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 재질 있죠? 스테인 재질. 우리가 뭐 스탱이라고 하죠. 스테인 재질로 이렇게 주전자를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재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아까 프로스트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 유리 창을 하나 만들 건데 플레인으로 아까 나무가 이었죠. 나무 앞에 플레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저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재질을 한번 적용할 건데요. 재질을 하나 해서 프로스트 글라스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여기다가 프로스트 글라스 여기에 지금 글로스니스 반사와 관련된 아니 투명도와 관련된 거에서 투명도 살짝 줄였고요. 그죠? 글로스니스 그 안이 얼마나 투명한 것도 깨끗하게 투명한 게 있고 조금 흐릿하게 투명한 게 있잖아요. 글로스니스 값이 1이면 완전 깨끗하게 투명한 거, 0.5면은 조금 절반 정도 흐릿하게 투명하다. 렌더링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자, 렌더링 끝났는데 보면은 뒤에 투명하게 보여야 될 부분이 어때요? 좀 흐릿하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얘를 1로 해서 한번 렌더링을 걸면 투명도도 올려버리고 1로 해서 한번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이거를 A로 뽑고 렌더링을 걸어서 자, 렌더링 끝났고요. 보면은 얘가 아까 프로스트 유리, 그러니까 이게 투명도에서 투명도를 트랜스퍼런시를 좀 낮추고 0.8 정도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글로스니스를 아까 0.5 정도 했을 때의 값이 이 친구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1로 올리고 얘를 1로 올렸을 때 값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죠? 보면은 여기는 뿌옇게 흐리게 나오고 여기는 깨끗하게 선명하게 뒤에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안 맞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굴절률 때문에 그래요. 빛의 굴절률 때문에 우리가 물에다가 동전을 대야에 넣고 이렇게 물의 굴절률에 의해서 보는 실험 같은 것도 하기도 하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게 바로 프로스트입니다. 그리고 뭐 재질에서 특이한 재질이 많잖아요. 우리 표현할 게 많은데 나머지 것들은 일단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재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